의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로 이 대회 18번째 대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화재배는 이 삼성화재배만의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세계 대회와는 다르게 일반조 외에도 시니어조 그리고 여자조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월드조가 신설이 되면서 미국과 서양에게도 한 장의 티켓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화재배 어떻게 진행이 되는 대회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1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시드 13명 그리고 국가 시드 8명이 32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네, 정기대회 4강 시드에는 이세돌, 구리, 최철한, 박정한 구단이 있습니다. 네, 와일드카드는 중국의 창하오 구단이 받게 됐고요. 자, 통합 예선을 통과한 19명까지 합류를 해서 32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로 주어집니다. 네, 작년부터 우승 상금 3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자, 삼성화재배 32강 대진, 무엇보다 이 D조 대진이 눈에 확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죽음의 조로 불리고 있는데요. 최철한, 터자시, 김지석 이런 세계 정상급 기사에 중국에 떠오르는 신예 기사 허재 선수까지 정말 한 선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자, H조에는 한중을 대표하는 박정한 구단, 구리 구단이 속해 있는데요. 네, H조에는 일단 구리 구단과 박정한 구단이 가장 강력한 16강 진출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의 강자 유키 사토시 구단과 중국의 신예 기사 랴오싱원까지 만만치 않은 조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화재배 많이 채용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 또 32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인데요. 네, A부터 D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일단 첫 판에 대국을 치르게 되고요. 승자끼리 대국을 하고 패자끼리 또 대국을 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2승자는 16강에 진출을 하고 2패자는 자동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2승 혹은 2승 1패가 16강에 오르게 되는 방식인데요. 자, 오늘 보내드릴 바둑은 박정한 구단과 구리 구단의 32강전입니다. 이 두 기사는 이미 1승씩을 거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두는 기사가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데요. 중국의 구리 구단은 현재 중국 랭킹 1위의 기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중국 바둑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기사이고요. 박정한 구단은 최근 몇 개월째 한국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런 만큼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누가 먼저 2승을 찍으면서 16강에 오르게 될까요? 박정한 구단 대 구리 구단의 대국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13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1인당 제한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삼성화재배 32강전은 중국 상하이 메리어트 호텔에 마련된 특별 대국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박정한 구단과 구리 구단,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만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만큼 양국을 대표하는 강자들입니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 16강전부터는 단 한 번의 기회이지만 32강전에서는 강자의 탈락을 막기 위해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네, 16강에서 두 선수가 만났다면 패하는 쪽은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지만 32강에서 만났기 때문에 패하는 선수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실제로 전기대회에서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32강전에서 같은 조에 속해 있었는데 그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또 다시 만났었고요. 네. 당시 32강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패했지만 결승에서 반집 2번을 승리를 거두면서 구리 구단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린 바 있습니다. 네, 구리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준우승이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번 삼성화재배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고요. 네, 구리 구단 전기대회 준우승자입니다. 올해 몽백컵배 4강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구리 구단 1국에서 반집패, 2국을 승리했고요. 3국에서 다시 반집을 패했었는데요. 네. 박정한 구단은 전기대회 4강까지 진출을 했었습니다. 응시배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박정한 구단이 전기대회 4강에서 바로 지금 대국하는 구리 구단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복수를 위한 아주 좋은 무대가 마련이 됐죠.
박정환 구단 한국 랭킹 1위. 뭐 이제 미래의 권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이 됐는데요. 네, 신예 기사 시절부터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갈 기사는 박정환 구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바둑 관계자들의 예상대로 정말 잘 성장을 해서 현재 한국 바둑의 에이스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정환 구단 세계대회 경력이 좀 더 화려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이 한 차례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기대만큼의 성적을 아직은 기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꼭 우승컵을 들어올렸으면 하네요. 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이 다시 또 결승에서 격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32강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강자들이 잘 탈락을 하지 않습니다.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 덕택에 삼성화재배는 16강, 8강 대진이 다른 대회보다 더 치열해지는데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별들의 전쟁이 치러지곤 합니다. 구리 구단은 이번에 발표된 중국 랭킹에서 5위에 올랐지만 아직도 체감 중국 1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기사를 꼽을 때 여전히 구리 구단을 꼽곤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구리 구단이 자국 내 기전에서는 예전에 비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계 대회에서만큼은 그 노련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사들에게는 기피 대상이죠. 굉장히 화려한 바둑을 두는 기사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구리 구단 2라운드 대국에서 만났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각각 랴오싱원 선수와 일본의 유키 사토시 선수에게 승리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네, 역시 상대적으로 구리 구단과 박정환 구단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죠. 네. 오늘 승리하는 선수는 16강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패하는 선수는 랴오싱원 선수와 유키 사토시 선수의 승자와 다시 또 3회전에서 만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 포석 진행만 보더라도 네. 구리 구단은 굉장히 화려하고요. 박정환 구단은 단단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몇 수 진행되진 않았지만 두 기사의 기풍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하 쪽 형태도 그렇고 좌상 쪽도 굉장히 의욕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좌하의 형태는 구리 구단이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단단하게 이은 모양이 아주 두터워 보여요. 네. 또 박정환 구단 하면 한국 랭킹 1위임에도 불구하고 네. 포석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기사거든요. 구리 구단 얼마 전에 증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삼성화재배 인터뷰에서 분유값을 좀 보태달라 이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많은 기사들이 이제 엄살식으로 하는 인터뷰이기도 한데요. 네. 아마 구리 구단도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우승이 목표인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좌상귀에서 신형이 나왔습니다. 흙이 끼울 때 되게 붙이는 수가 나왔는데 네. 저 수는 박정환 구단이 바둑 역사상 처음 사용하는 수로 보이고요. 실전처럼 진행이 된다면 일단은 그 신수가 성공적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백이 빵따냄을 한 형태가 됐는데요. 네. 한번 손을 빼고도 네. 저런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이 만족할 수 있고요. 대신에 흙은 실리를 얻었는데 백의 바깥 모양이 더 좋을까요? 만약 저 형태가 최선이라면 박정환 구단이 사용한 수법이 한동안은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이대국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겠네요. 네. 구리 구단의 의욕적인 포석에 맞서서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좋은 신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대국에서 들고 나온 신수. 분명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수는 아닐 겁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지금까지 있었던 수를 뒤엎는
그런 신수를 많이 연구하고 또 네. 실전에서 사용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마 저 수도 미리 연구가 되어 있던 수가 아닐까 싶네요. 평소에 포석 연구를 하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박정환 구단에게 물어보면 막힘이 없습니다. 네. 모든 변화를 다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초반 포석 연구를 많이 해서 포석이 강한 기사라면 구리 구단은 타고난 감각으로 포석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주 실전적이고 맞부딪혔을 때 그 힘을 폭발적으로 내는 기사죠. 네. 굳이 단점을 꼽자면 구리 구단은 끝내기가 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네. 낙천적인 성격에 선이 굵은 바둑을 구사하기 때문에 세밀함을 필요로 하는 끝내기에서는 약점을 좀 보이곤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다시 한번 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로 간의 기세 진행이에요. 네. 자신의 길을 가고 있죠. 백은 좌상기를 두 번 연타해서 일단 백도를 안정시키면서 바둑을 두텁게 만들었고요. 대신에 우상 쪽으로는 흑이 활발하지 않을까요? 우상기의 한 점도 그렇고 네. 우변의 한 점도 그렇고 흑도 백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만이 없는 진행입니다. 흑이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백은 벽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이 벽을 어디에 쓸 생각일까요? 지금 당장 어디를 공격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벽을 쌓아두고 나중에 백이 상변을 한 번 더 벌린다면 그쪽에 백의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한 칸으로 벌리는 것이 아니라 2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이고 지금은 저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만약 백의 돌을 가르러 흑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귀 쪽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구리 구단도 지금은 귀 쪽을 지켰습니다. 우상기 쪽의 백 한 점은 가볍게 보는군요. 아주 발빠른 행마를 박정환 구단이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1인자 박정환 구단. 얼마 가지 않아서 1인자 자리를 다시 내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꿋꿋하게 지켜가고 있어요. 네, 이세돌 구단에게서 1인자 자리를 탈취했는데요. 사실 이세돌 구단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박정환 구단이 최근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한국 랭킹 1위를 고수했던 이세돌 구단이 3위까지 밀려났죠. 네. 상변을 다가올 때만 해도 이 한 점 버리는 돌인 줄 알았는데요. 끌고 나오려는 생각인가요? 지금 저곳을 젖혔다고 해서 당장 끌고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교환 자체가 별로 악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저대로 놔두고 이제 다른 곳을 둘 확률도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변의 두 점도 조금 약해 보이고요. 네. 일단 바둑을 둘 때 양쪽이 얇아서 양곳마로 상대에게 몰리게 되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한쪽이라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죠. 지금 우변을 지키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역시 구리 구단 시원시원합니다. 지금 시운수는 우변에 대한 압박도 되는 건가요? 상변 쪽의 모양을 넓히면서 우변 백도를 공격하고 있고요. 좋은 자리입니다.
네, 구리구단은 우변 백돌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재미있는 자리를 백이 들여다봤어요. 흙의 응수도 재밌고요. 네.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응수타진도, 구리구단의 응수도 재밌습니다.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굉장히 의욕적인 출발을 했어요. 네, 흙이 발빠르게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도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곳으로 달리고 또 이쪽을 다가서고 네. 발빠름으로 같이 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젖히는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아무래도 바로 움직여 나오는 건 좀 무리겠죠. 지금 당장 움직인다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친다든지 또는 한 칸 뛴다든지 날일자로 나와야 하는데 네. 이쪽에 백돌이 잡히는 돌은 아닙니다만 이 우변의 백돌과 연관을 해서 양곳마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한쪽이라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백도 막히면 답답하니까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흙에게 이 자리를 당하면 뭐 안에서 살 수는 있지만 이 중앙의 흙 모양이 거대해지는 거죠. 네. 중앙으로 한 칸을 띄었고 같이 모양을 키웠고요. 네, 이때 이수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네. 이쪽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흙에게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네. 흙이 받지 않는다면 이쪽 들여다보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어야 하나요? 그것은 일단 한 점이 잡히고요. 네. 그쪽으로 이어도 끊어서 귀에서 수가 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이 한 점이 잡혔죠. 그래서 흙은 언뜻 생각하면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네. 이 들여다보는 수를 없애기 위해서 위쪽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는 이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믿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돌파를 당해서 네. 백이 애초에 단수를 쳐놨다고 생각하면 이곳을 들여다볼 때 흙은 당연히 이쪽을 이어야죠.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막을 수 있는 수가 구리구단의 빈 삼각 수였는데요. 네, 그 수가 일단은 정수입니다. 네. 우변의 백돌이 약한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일단 하변으로 손을 돌렸고요. 그러자 구리 구단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네. 네, 이 자리까지 일단 교환을 한 번 했습니다. 더 물어봤군요. 백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일단 우변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하변을 침입을 했습니다. 네. 하변에서부터 뭔가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붙여갔는데 네. 글쎄요, 지금 백이 젖혀가나요? 그렇다면 흙은 이쪽을 젖히거나 또는 이렇게 두어서 단수 칠 때 패를 하는 형태로 타개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하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변에서부터 몸싸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백이 벌리긴 했지만 뭐 원래 백의 진영이었다고 보긴 힘든 곳인데요. 네, 우변에 흙돌이 강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하변에 백집을 짓기 위해 벌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흙의 모양을 깎기 위해서 벌린 의미가 더 큽니다. 패를 따내지 않네요. 이 패를 바로 하기엔 무리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지금 패를 따냈다면 방금 전 백이 찝어간 우변의 그 자리를 흙이 팩감으로 씁니다. 지금은 일리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하변의 패 같은 경우에는 흙이 한 번 더 두더라도 마땅한 연타가 없다고 판단하고 손을 뺀 거죠. 자, 박정환 구단이 역으로 그 부분을 이용했는데요. 네. 지금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상대가 패를 걸고 나서 우변을 팩감을 썼기 때문에 받지 않더라도 이미 백이 이득입니다. 패 형태를 그냥 쉽게 처리를 했네요. 하변의 형태만 부분적으로 놓고 본다면 네. 애초에 흙이 패 모양을 만들 때 백이 따냈다고 보고요. 그때 흙이 위로 젖힌 겁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아주 교묘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 제한 시간은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리 구단은 중국 바둑의 대표적인 속기파 기사입니다. 박정환 구단은 뭐 딱히 속기파라든지 장구파로 분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기사이고 또 영리하게 그 제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변을 부분적으로 볼 때 박정환 구단이 기분 좋게 처리가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변은 어떤가요? 우변에서는 약간 구리구단이 기분 좋죠. 서로 간에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우변 형태가 좀 공격을 당할 만한 모양인가요? 어느 정도 공격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단순하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우변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2선에 입구자를 두면서 약간 집으로 이득을 보고 탈출을 하거든요. 저런 것도 굉장히 교묘한 수법이죠. 중국의 구리구단 전기대회 준우승 그리고 재작년의 준우승도 참 안타까울 겁니다. 네. 그러고 보면 구리구단은 삼성화재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기사입니다. 네. 결승에도 여러 차례 올라갔고요.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도 있고요. 네. 한국의 허영호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재미있는 형태가 등장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하변의 백돌과 우변의 백돌을 연결을 시켜야 바둑을 두텁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을 꾀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구리구단의 입장에서는 그 백돌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놔야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판을 흔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하변 쪽을 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하변을 움직였다는 것도 하변과 우변을 양분시켜서 네. 그 양동작전을 하겠다는 뜻이죠. 백이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하변 정리가 된 듯 했는데 아니네요. 이제부터 네.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끊어갑니다. 지금 흑의 수법은 아주 노골적으로 끊겠다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네. 백이 어느 쪽 흑 한 점을 단수 치더라도 그 흑 한 점을 버리고 양쪽 백도를 양분하는 작전입니다. 어쨌든 한쪽은 끊기는 셈인데요. 네. 지금 저렇게까지 흑이 끊어간 이상 백돌이 양분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구리구단이 아주 실전적인 수를 들고 나왔고요. 최근에는 구리구단이 그런 별명이 잘 불리지 않지만 과거에는 구리구단에게 세계 최강의 아마추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적이 있어요. 네. 그것은 그만큼 구리구단이 바둑을 아마추어처럼 실전적으로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두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고요. 최근에는 세계 최정 상권까지 올라간 이상 이제 그 말은 거의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리구단의 바둑을 보면 화려하면서 실전적인 수를 많이 구사합니다. 구리구단의 바둑 역시 이렇게 서로 엉키고 부딪혀야 좀 볼만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형세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일단 자신이 바둑을 주도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 합니다. 상대의 돌을 공격하고 또 몰아치고요. 사석에서 이세돌 구단이 구리구단의 바둑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기사 두면 형세와 상관없이 자신이 스타일대로 바둑을 끌고 갈 수 있는데 네. 구리구단에게는 그것이 좀 힘들고 그래서 구리구단이 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구리구단의 바둑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을 떠나서 판을 주도한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한쪽이 끊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하변 쪽에 흑 한 점을 따내면서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아래쪽의 백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나요? 만약 우측의 백도를 버리게 된다면 네. 아래쪽의 흑도를 잡고 바꿔치기 양상인데 정말 떨리는 진행이고요. 정확한 형세 판단을 요합니다. 자, 먼저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결정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도 계속 멈칫하고 있죠. 자, 고민 끝에 밀어 올리는 수를 택했습니다. 모양상으로만 본다면 흙을 나오게 뚫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네. 모양상으로는 그렇지만 일단 우변을 살리기로 마음먹은 이상 저런 교환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 바둑계 3대 수일기 중 한 명이고요. 네. 구리 구단은 제가 듣기로 중국에서 가장 수일기가 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반 전투에 두 대국자의 수일기 싸움도 아주 볼만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 바둑계의 3대 수일기,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 네. 이세돌 구단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 세 선수가 모두 전투에 능한 기풍을 갖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반 전투에 강하고 수일기가 강한 것은 그 세 선수가 같지만 그 수일기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나 김지석 구단이 수일기가 빠르고 묘수를 잘 발견한다면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는 빠르기에서는 그 두 선수만 못하지만 빈틈이 없습니다. 착각도 없고요. 네. 아주 정확한 수일기를 자랑하는 기사입니다. 중앙 쪽으로 어느 정도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아래에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네, 그곳에 한 집을 확보하고 중앙 쪽에서 한 집만 확보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죠. 네, 박정환 구단의 타계 과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구리 구단이 이쪽으로 호구 쳐서 이 아래쪽의 백돌과 우측의 백돌을 지금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도 일단 날일자로 두어서 연결을 뭔가 하자고 했는데요. 네, 꾀했는데요. 네. 이 수법 아주 솔직하게 끊겠다는 수법인데요. 네, 아주 노골적으로 네. 끊어갔죠. 여기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위쪽에 한 점을 잡는다면 이곳을 끊어서 네. 따낼 때 이제 뒤에서 단수를 쳐서 한 점은 잡았지만 이어도 이곳을 잇는다면 이번에는 하변 쪽의 백돌이 엷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탈출하기 힘든 모양이 되겠네요. 네, 이것이 구리 구단의 의도였고요. 네. 실전에서는 이렇게 끊어갈 때 아래쪽을 택했죠. 한 점을 잡았죠. 단수 치고 이었습니다. 일단 백돌이 양분이 되었는데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어가면 바꿔치기입니다. 흑도 이쪽을 제압해서 백은 이쪽을 버리고 이제 하변을 전부 제압하는 바둑인데 이것은 조금 떨리는 진행이고요. 네. 이쪽은 좀 답답한 반면에 여긴 아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 선택보다는 일단 우변을 타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흐름이 별로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확실하게 우변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이쪽을 두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곳을 지금 붙여갔네요. 구리 구단의 정말 초강수가 나왔습니다. 이 붙여간 수는 원래 젖혀서 흙이 끊는 것이 안 되면 둘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실전에는 끊지 않았죠. 끊었다면 이곳을 단수 쳐서 네. 네,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곤란합니다. 막아도 끊어서 흙이 잘 안 되는 진행인데요. 그런데 실전에서는 네, 이렇게 젖히는 수가 나왔네요. 아, 네, 묘수입니다. 네. 다음에 백이 나와서 이쪽을 끊는다면 흑돌이 이곳에 있을 때는 일단 나가고 백이 먼저 두지만 지금은 아까와 다릅니다. 이곳에 있기 때문에 흑이 먼저 단수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도 더 이상 중앙 쪽 탈출은 힘들다고 보고 지금 이쪽을
두었는데요. 네. 다시 손을 돌렸고요. 네, 이 교환을 하고 네. 이었습니다. 쪽을 이었고요. 이제는 이쪽에 백돌의 네. 타개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우변 쪽은 어느 정도 머리를 낸 형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이 확실하게 안정을 취했는데 네. 하변에서 어떤 식으로 타개가 되느냐가 중요하겠고요. 네, 지금 일단 수수는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는 수까지 진행이 됐네요. 네. 네, 아주 좋은 수법을 두었습니다. 네. 자, 아래쪽의 타개가 다시 숙제가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구리 구단이 양분을 했기 때문에 양쪽이 좀 바빠졌는데요. 네. 하지만 우변 타개는 일단 성공을 했고요. 하변에서도 지금 네. 우하기에 좋은 맥점이 나오면서 백이 쉽게 타개한 모습이네요. 꽤 탄력이 있는 형태가 됐고요. 네. 초반에 백이 약간 우세한 포석이었는데 지금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구리 구단의 양곤마 공격도 좀 실패를 한 셈이 됐군요. 뭐 크게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전에 나빴던 흐름을 반전시키는 데에는 실패를 했죠. 네. 네, 지금 한 칸 띄어서 오히려 하변을 손을 뺐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받지 않아도 그곳은 살아있다라는 판단으로 중앙에 좋은 자리를 두었네요. 흑인 다시 우변을 괴롭히러 가는 건가요? 우변에 백이 한 번 더 가일수하긴 했지만 너무 손쉽게 살려주면 흑도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앙을 들여다봐서 백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이세돌 구단이나 구리 구단처럼 압박이 강하고 파워가 느껴지진 않지만 굉장히 영리하고 교묘하게 바둑을 둡니다. 네. 지금도 주도권은 계속 구리 구단이 쥐고 백도를 공격하고 있지만 백이 양쪽을 쉽게 타개해내면서 집으로 앞서 나가거든요. 주도권을 내주지만 실속을 차리는 바둑이네요. 네. 일단은 상변을 지키네요. 네, 자 중앙 쪽 수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네. 몰리는 형태가 됐지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시 이 붙이고 붙이는 맥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이수로 인해서 선수로 백이 타개에 성공했죠. 지금 위로 받는다면 네. 아래쪽을 끊어서 한 점을 잡는 순간 쉽게 타개에 성공하고 집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더 잘 정리가 되고요. 흑의 최강의 반발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런 곳을 두어야 하는데 돌파를 해서 이것도 곤란합니다. 네. 나와도 백이 이렇게 두면 다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실전에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받았는데 그러자 단수를 치고 네. 네, 이렇게 막으니까 뭐 확실하게 타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히려 백이 손을 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백이 이쪽 단수도 선수, 이쪽 들여다보는 것도 선수. 안형이 풍부하거든요. 네. 오히려 한 번 더 손을 뺐고요. 이쪽을 붙이고 네, 네, 그때 이어갔고요. 말모를 두니까 이곳을 붙여서 백은 항상 이 찝는 수가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백이 이쪽을 막으면서 이 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확실히 뭔가 바둑을 박정환 선수가 리드하는 느낌이 있네요. 지금 구리 구단이 백이 한번 손을 뺐기 때문에 계속 하변을 괴롭혀 보곤 있는데 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이곳을 선수하고 이쪽을 뚫고 나오니까요. 네. 이곳까지 전부 둔 다음에 네, 뭐 거의 필연이죠. 흑이 끊는 순간 단수, 선수, 그리고 이쪽 전부 백에 걸립니다. 네. 이렇게 이으니까 네, 지금은 뭔가 구리 구단이
비세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타격을 굉장히 잘했고요. 지금 흑이 이 자리를 둔 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역습입니다. 흑이 백이 막는다면 이제 이 끊는 것을 노리면서 이런 부분을 선수로 하면 이 잡으러 가는 것을 노리고 있어요. 이 마지막 역습만 잘 피한다면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부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구단의 마지막 기회인데요. 백이 막을 수 있다면 바둑이 끝인데요. 아, 막진 못하네요. 그 반발도 괜찮습니다. 네, 구리 구단 계속해서 뭔가 시비를 걸 것을 만들고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말려들질 않습니다. 네. 지금 대국 자세만 봐도 박정환 구단 뭔가 여유가 느껴집니다. 구리 구단은 다급해졌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앙 쪽, 이쪽이 정리가 되면 구리 구단에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흑이 나가는 것은 선수입니다.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중앙을 막아서 우측의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네, 그곳은 백이 살렸고 흑도 이제는 하변을 살려야죠. 구리 구단은 오늘 바둑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구리구단의 바둑 자체가 워낙 힘을 위주로 하고 기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형세 판단을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 이 흐름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흑이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 비세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세밀하게 집을 세면서 두는 스타일이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갔더라도 계속해서 끈끈하게 추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구리구단이 조만간에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박정환 구단은 뭐 술기, 끝내기, 전투 어느 한 곳 부족한 곳이 없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이 몇 개월 전에 박정환 구단을 가리켜서 특별히 강한 점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세계 1인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바꿔서 생각하면 뭐 특별하게 약한 점도 없습니다. 박정환 구단. 일단 집으로 버팁니다. 사실 하변 쪽에 흑돌이 굉장히 얇은데 지금 그곳을 받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쪽을 차단한 수는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집으로 10집 이상이고요. 백도 당장 하변을 건드리진 않네요. 지금 하변을 바로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형세가 나쁘다면 그쪽을 잡으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모험을 하지 않더라도 네. 충분합니다. 집을 대략 세워보면 집으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이 약간 앞서는데요. 지금은 백이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터움만 잘 활용한다면 바둑을 우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상변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 두터움이라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역시 하변에 있는 흑의 미생마를 공격해서 이득을 보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즉 그 부분이 가장 두텁죠. 또 상변 쪽의 백 모양을 약간 넓힐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공격으로 기분을 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곳부터 정리를 하는데요. 네. 구리구단도 아마
1년 전 삼성화재배 4강에서 만났을 때와는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박정환 구단이 구리 구단을 만나서 준결승 1국을 둘 때 형세가 불리하지 않은데 승부수를 던졌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금방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만약 구리 구단에게 자신감이 있었다면 바둑이 유리한데도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우를 범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때와는 다르게 박정환 구단 지금은 행마 하나하나에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오늘 바둑만 봐도 구리 구단의 강공에 별로 반응을 하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리 구단이 계속해서 집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집으로 따라갈 생각인가요? 지금 집으로는 흑도 해볼만 합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이 언젠가는 하변 흑돌에 대해서 칼을 빼야 합니다. 공격을 가야죠. 네, 지금 저수도 네. 은은하게 하변을 압박하는 수이고요. 구리 구단이 타고난 천재라면 박정환 구단은 이제 타고난 천재성은 구리 구단만 못한 것 같지만 그 후천적인 노력으로 현재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노력은 정말 유명한 일화가 많죠. 네. 저도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박정환 구단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사활책을 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던 네. 그런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합을 두고 저녁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또 인터넷 대국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구리 구단은 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교류전을 갔던 1998년에 그때 중국 그 국가 소년팀, 한국으로 치면 청소년 대표팀인데요. 그곳에서 감독에게 찍힌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는 구리 구단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어요. 구리 구단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한 애주가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청소년 대표팀 숙소에서 밤에 몰래 담을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놀러 나가곤 했다고 합니다. 구리 구단 2006년부터 정말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기사가 되었고요. 구리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을 때 후지스베 우승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일본 시합인데 이세돌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을 연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구리 구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고 네. 구리 구단이 지난날 자신이 너무 방탕하게 생활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아버지의 묘 앞에서 자신이 이세돌 구단과 둔 기보 그리고 이창호 구단과 둔 기보를 태우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뭐 중국에 많은 세계대회 우승자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구리 구단만큼 강렬한 느낌을 줬던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분명 현재도 한국 기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중국 선수입니다. 지금 바둑도 구리 구단이 계속 뭔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박정환 구단이 영리하게 두면서 바둑은 백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구리 구단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끝까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1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재 중국 랭킹 1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에이스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드디어 하변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흑이 계속 집으로 버티니까 지금 집으로는 오히려 네. 흑이 앞서거든요. 박정환 구단 두터움을 이용해서 하변 흑도를 완벽하게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하변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하변에 별일이 없다면 흑이 괜찮은 건가요? 네, 지금 구리 구단의 승부수인데 만약 하변이 손쉽게 타기에 성공한다면 그때는 박정환 구단이 낙관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뭐 잡으러 가는 공격보다는 하변을 이용해서 주변에 집을 좀 더 짓는 그런 공격 정도가 될까요?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겠죠. 사실 잡으러 가는 공격을 가도 지금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네, 꽤 위험하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잡으러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잡으러 가지 않고 약간 득만 보면 된다든지 현재 상황은 약간 애매합니다. 자,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오히려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지금 흙은 한눈도 없는 형태인가요? 지금 백이 흙 3점의 단수를 치면서 지금은 한눈도 없죠. 결국 중앙에서 흙도 다른 흙돌과 연결을 시키거나 두 집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구리구단이 흙돌이 뭐 위험하지 않아서 손을 뺐던 것은 아니라 네. 계속 하변에 있는 흙돌을 지키고 있자니 형세가 나빴기 때문에 버티다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박정환 구단도 참다 상대가 너무 버티니까 결국은 화를 내네요. 자, 하변이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두 집을 내긴 어려워 보이고요. 결국은 흙이 다른 곳의 흙돌과 하변을 연결시켜야 하는데 주변에 다른 흙돌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좌변의 흙돌이지만 막상 한 수로 연결은 잘 안 되고요. 또 백이 방해를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저수는 지나가는 길에 선수 활용인데요. 일단 좋은 타이밍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좀 무리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밖에서 흙이 끊어가면 지금 방금 전에 두었던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들어갔어요? 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수의 의미를 잠시 뒤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리구단도 지금 이 수가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구리구단 정도의 실력자라면 뭐 한눈에 저수의 의미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단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굉장히 껄끄러운 수를 당했기 때문에 장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냥 잡히는데도 뻔히 들어온 수, 어떤 의미인지 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상대방에게 수갑을 채워라 하면서 손을 내밀었거든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수갑을 채우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구리구단 꽤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의도는 파악을 했겠지만 응수가 쉽지 않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수는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흙이 어떻게 응수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그 하변의 흙돌을 어떻게 공격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수가 하변과 연관이 있다고요? 네. 너무 먼데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저수는 흙이 끊어왔을 때
바깥쪽에 조여 붙이는 것을 활용해서 우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백도를 확실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둔 겁니다. 결국 뒤로 물러납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의 미끼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자, 지금 흙이 이렇게 막으면 굉장히 손해 같은데요. 네, 집으로는 굉장히 네. 손해입니다. 지금 5집 손해 정도 돼요. 네. 하지만 구리구단 실전에 이곳을 끊지 못한 이유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온 흑도를 잡으러 갈 때 네. 되게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은 이수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뭔가 흙이 늘거나 이 마늘모를 노릴 때 이 나와 끊었을 때 백의 사활이 중요합니다. 네. 백도 탄탄해야 이 흑도를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쪽을 두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끊어간다면 네. 그때는 찝고 이쪽을 끊어갑니다. 네. 다시 이쪽을 끊고요. 한 점을 잡을 때 이제는 아까와는 다르게 이 있는 수가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곳이 끊어지더라도 백이 이곳에 살리는 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와 하변이 연관이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는 수가 있다면 이 하변의 공격을 갈 때 좀 더 강력하게 갈 수 있고요. 이 네. 끊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도를 구리구단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구리구단이 네. 실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해서 받았고 네. 박정환 구단도 이제는 강력하게 공격하기보다는 이곳에서 충분히 집으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냥 약간만 득을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늦춰서 가는 거죠. 네. 네. 지금 실전에 몇 수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두면 이제 찔르고 쳐서 이 정도로 활용하겠다는 뜻 같아요. 이 정도로 백일 득을 본 건가요? 네, 아직 이쪽을 두지 않았네요. 네. 이곳이나 흙이 한 칸을 띄어야 하는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곳에서 득을 받기 때문에 틀어 막아서 이 정도만 선수 활용이 된다면 받지 않으면 잡히니까요. 그렇다면 바둑을 우세로 이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득으로 괜찮다는 판단이 서 있는 거군요. 네, 뭐 굳이 이 하변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은 구리구단이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이쪽에서 집으로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텨야 하는데 그 버티는 수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변을 공격하면서 이 부분에서 직접 뭔가를 얻어낸 건 아니지만 우상 쪽 중앙에서 득을 받고요. 좌변에서 또 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참 유연한 발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이 한 번 늦춰서 공격을 가긴 했지만 여전히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흑 대만은 위험합니다. 네. 자, 점점 더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리구단 계속해서 노림을 가질 텐데요. 사실 이런 세계 최정상급 기사와의 대국, 마지막 공배를 메꿀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은 아마 박정환 구단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찔러서 활용하는 수단이 기분이 좋습니다. 구리구단의 바둑은 워낙 기세를 중시하고 또 기분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한번 구리구단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박정환 구단은 적당히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실속을 차리는 오늘 아주 좋은 작전으로 현재까지 판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변 쪽은 완벽한 형태가 아닙니다. 네, 구리구단도 초읽기에 몰렸네요.
네, 흑이 위기죠. 지금 저 자리까지 당해서 그 전에 집으로 우세했던 것이 사라졌고 게다가 바둑은 여전히 흑이 엷습니다. 네. 박정환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바둑 두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집과 두터움에서 모두 부족할 때인데요. 네, 지금 구리구단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두터움도 부족하고 집도 이제 만만치 않아졌고 게다가 하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저 대마도 아직 못 살아 있고 아주 괴로운 국면입니다. 저도 세계대회에서 구리구단과 두 번의 대국을 펼쳐봤는데요. 속기파 기사인 구리구단이 저렇게 제깍제깍 손이 안 나오는 것 자체로 바둑은 백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세가 표정에 좀 드러나는 기사죠. 구리구단. 네. 자, 구리구단의 손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중앙 쪽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쪽을 둘 때 사실 집으로는 한 번 더 버텨가야 하는데 네. 너무 심하죠. 뭐, 이젠이 정말 네. 위험해 보여요. 대충 이런 네. 곳을 지켜두더라도 이 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백의 약점을 노리면서 이곳으로 중앙 안전을 꾀했는데 실전에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애초에 이 막는 자리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선수로 네. 처리가 되었고요. 네. 자, 마지막 수 구리구단이 이쪽을 막았는데요. 네. 지금 받지 않는다면 네. 역시 백이 이쪽 눈목자로 달려서 받아도 뒤로 받는다면 3궁으로 잡혔습니다. 당장 이쪽도 사활에 걸리는군요. 지금 막았지만 이 젖혀있는 네. 수까지 끝내기로 듣고요. 그럼 박정환 구단이 이쪽을 다 선수로 처리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집으로 한 5집은 득을 받습니다. 네. 게다가 중앙까지 압박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쪽을 한 칸을 띄었고 네. 들여다보고 이은대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확정가로만 놓고 보면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고요. 이 흑돌이 못 살아있고 사실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곳에 백집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박정환 구단이 우세합니다. 눈 모양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쪽에 한 집이 잘 나지 않고요. 난다고 해도 좀 이 부분이 애매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3점 정도는 백이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구리구단의 위기로 보입니다. 실전 보시죠. 네, 일단 구리구단이 중앙을 밀어 올리면서 그래도 두 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만든다면 지금 두고 있는 중앙 쪽에서 두 집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의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는 집 날 곳이 없을까요? 아래쪽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네. 최선을 다하면 한 집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 6、7、 8、 9。 아, 정말 탄탄하게 두네요. 네, 박정환 구단의 저수는 부자 몸조심이죠. 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얇은 부분을 지켰습니다. 어쨌든 백이 단점이 있는 순간 분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탄탄하게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사는 길도 잘 보이지 않네요. 50秒。1、2、3、4、5、6、7。
그쪽은 어떨까요? 지금 시간 연장책이긴 한데 네. 그쪽 부분에서도 일단 백이 아래로 받아야죠. 네, 지금 저렇게 아래로 받아야 하는데 양호구 치는 것까지는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변에서 일선 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집 정도는 더 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그 한 집을 내는 과정에서 네. 중앙 쪽에 흑의 안형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흑돌은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낸 게 소용이 없는데요. 네. 여러모로 흑이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박정환 구단 정말 상대를 갑갑하게 만드네요. 제가 구리 구단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숨 막힐 것 같아요. 50秒，一、 대마가 사는 길도 잘 안 보이고요. 네. 四、 게다가 상대는 박정환 구단이고요. 네. 七、 초읽기는 부르고 九、十，还剩下3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초읽기 3번 남은 것 같은데요. 뭔가 묘수를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묘수가 한 2번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묘수, 박정환, 네.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는 한국 랭킹 1위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세계대회에서 좀 부진했죠. 특히 2013년 들어서면서부터 그 중국 기사에게 성적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 삼성화재배에서 구리 구단을 상대하는 이 대국을 봐서는 앞으로의 박정환 구단 정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올 초 있었던 결승전의 여파가 좀 남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만 주최 세계대회 결승에서 자신보다 후배의 기사, 96년생 중국 기사에게 패했거든요. 네. 2、3、 그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갔죠. 네,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뭔가 집을 내고자 하는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결도 힘들까요? 네, 지금 연결만 되면 흑돌이 살 수 있으니까요. 네. 백이 연결시켜 주진 않겠죠. 네, 한때는 미래의 권력이라고 불렸던 박정환 구단. 또 어느 순간부터는 현재의 권력으로 불렸고요. 한국 랭킹 1위에 올라선 이후에는 뭐 그 별명도 잘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랭킹 1위라는 수식어 외에 다른 별명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50秒，一、二、三、四、五、六、七、八、九。 네, 끝까지 네. 흑돌을 공격하죠. 참 모순 같기도 하지만 한국 랭킹 1위는 박정환 구단, 하지만 세계 랭킹 1위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세돌 구단을 꼽을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재 중국 랭킹 1위는 다른 기사이고요. 저우르양이라던가 터자시 이런 기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랭킹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스위에, 천야회, 구리 구단의 이름은 최근 랭킹 1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중국은 랭킹이 발표될 때마다 1위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죠. 그만큼 랭킹 1위를 향한 그 자리 싸움이 치열하고요. 구리 구단은 그 치열한 싸움에 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중국 기사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한국 기사에게 물어봐도 그렇고 중국 바둑의 에이스를 꼽으라고 질문을 한다면 구리 구단을 꼽곤 합니다. 六、七、八、九。 자, 최대한 탄력적인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은데요. 네. 주변 백돌은 탄탄하고요. 하지만 이런 순간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중앙 쪽에 백의 모양을 지우면서 흑돌이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 대마가 두 집을 낸다면 박정환 구단도 자신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두 대국자 모두 심각해졌죠.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려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정환 구단에게서 아직 시간 여유가 4개나 있습니다. 마지막 초읽기라면 착각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국면이 역전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7부 능선쯤은 넘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도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기사라면 7부 능선이고요. 박정환 구단이기 때문에 9부 능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구리구단 하변 쪽에서부터 끌고 나온 중앙 쪽 형태. 돌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2, 3, 4. 중앙에 한 집 내는 형태를 만들긴 했지만 네. 자세히 보시면 저곳은 흙집이 한 집 내기 쉽지 않습니다. 모양만 한 집 모양이지 옥집이 되는 자리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 끝까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네, 지금 저렇게 두는 수가 정확합니다. 50秒. 언뜻 보면 흙이 연결이 될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둬도 맛보기가 돼요. 이쪽을 이어도 반대쪽을 백이 이으면 연결이 안 되고요. 상변 쪽으로 탈출해도 백의 응원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 모양이 조금의 틈도 없기 때문에 흙이 더 쉽지가 않아요. 네. 어쩌면 이 바둑은 개가까지 갈 것도 없이 이 대마의 생사에서 갈릴 수도 있겠어요. 지금 1, 상황으로 본다면 네, 개가까지 안 갈 것 같습니다. 거의 흑대마가 잡힌 것 같아요. 사실 박정환 구단이 잡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두다 보니까 잡혔습니다. 구리구단도 어쩔 수 없었죠. 네, 뭐 구리구단은 최대한 버텨야 하는 형세였으니까요. 최근에 한국 바둑계가 중국 바둑계에 좀 밀리는 양상인데 이번 삼성화재배에서는 뭔가 반격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초부터 있었던 메이저 대회들에서 모두 중국이 우승컵을 가져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50秒. 1, LG배에서 원성진 구단이 중국의 스위의 구단에게 패했고요. 6, 응시배에선 박정환 구단이 중국의 판팅이 구단에게 패했고 네. 또 출란배에선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에게 패했습니다. 결승에서 계속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화재배 한국 기사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참가를 했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상 유례없는 한국 바둑계의 위기인데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선봉장이 박정환 구단이죠. 오늘 중국 구리 구단을 만나서는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이제 세계대회 우승 소식을 좀 들려줄 때가 됐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중국 갑조 프로바둑 리그에 용병으로 참가를 하고 있는데 2 그 중국의 에이스들을 상대로 이제 성적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이미 세계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활약이 뛰어난데 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본격 세계 대회에서는 중국 기사들에게 그리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워낙 한국의 그 언론이라던가 바둑 관계자들이 박정환 구단에게 큰 기대를 걸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것도 박정환 구단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구리구단의 대마가 거의 잡혔습니다. 연결을 하든지 안에서 두 집을 내든지 1 2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7 8 일단 연결은 사라졌고요. 네. 还剩下3次读秒。 백이 정확하게 찔러간다면 안에서 두 집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인데요. 지금 흑이 산다면 어떤가요? 그러면 반집 승부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일단 중앙 백 세력이 모두 지어졌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늦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박정환 구단도 반드시 여기서 승부를 내야겠군요. 네. 끝까지 흑도를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秒 1 2 3 4 5 6 7 8 9 10还剩下2次读秒。 남아있는 시간 모두 사용해서 정확하게 수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읽기가 역전을 했네요. 네. 박정환 구단 두 번이 남았는데 별로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 어려운 수익기는 아니고 아마 네. 박정환 구단이 혹시라도 뭔가 흑의 묘수가 있지 않나 꼼꼼하게 읽어보느라 지금 시간 소비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수읽기를 한다기보다는 검토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저도 평소에 같이 수읽기 공부를 위해서 뭐 사활풀이를 많이 해봤고요. 50秒 또 박정환 구단이 사활풀이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지켜봤는데 이런 장면에서 실수할 기사가 아닙니다. 네.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눈 모양부터 없애는데요. 박정환 구단 세계대회 출국을 위해서 공항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항상 사활책을 들고 있어요. 네.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수읽기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박정환 구단이 그렇게 수읽기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다른 신예 기사라던가 정상급 기사들이 뭐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변의 기사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秒 1 2 3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노력하는 기사가 한국 랭킹 1위입니다. 네. 한국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딱 보면 천재형과 노력형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 경계선에 있는 게 박정환 구단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1인자가 될 수도 없겠죠. 네. 박정환 구단이 실력을 키운 것은 기보도 많이 놓아보고 또 수익기 공부도 많이 하고 바둑도 많이 두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박정환 구단 같은 기풍이 나온 거죠. 박정환 구단은 뭐 큰 장점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딱히 약점도 없습니다. 네. 전 분야에 강하고요. 구리 구단 같은 경우는 실전을 통해서 단련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50秒，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강하고 2、 중반에 힘이 대단하죠. 4、 박정환 구단이 여러 번의 초읽기를 쓰면서 장고를 한 끝에는 손이 빨리빨리 나오는데요. 네, 지금은 별로 어려운 장면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흙의 형태는 한눈 정도 나는 모양인가요? 네, 한눈 정도 날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잡힌 것 같은데요. 역시 박정환 구단 상대를 완벽하게 네. 제압하고 있습니다. 뭐 이만큼 덩치가 큰 대마를 잡으러 갈 때는 보통은 조금 찜찜한 부분이 남기 마련인데요. 네. 지금은 그런 부분도 없을까요? 2、 네, 지금 잡힌 것 같아요. 구리 구단이 워낙 버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박정환 구단이 네. 바둑을 굉장히 두텁게 잘 짜놨기 때문에 흙이 반격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두고 있는 쪽에서도 눈 모양이 안 나는 건가요? 그 하변에 한 집 정도는 나는데 어차피 네. 중앙에 한 집 나는 것이 후수이기 때문에 맛보기로 잡혔죠. 구리 구단이 굉장히 싹싹하게 돌을 거두는 기사거든요. 아마 박정환 구단에게 패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국 랭킹 1위까지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네. 신예 기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구리 구단을 상대로는 아직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바로 이 대회에서 작년에 구리구단이 이겨보기도 했고요. 네, 당시 준결승 3번 승부에서 붙었는데 구리 구단이 2대 0으로 손쉽게 결승 진출에 성공했죠. 1、 2、 아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패하는 것을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탄력이 있는 곳은 다 해보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죠. 박정환 구단이 이 바둑 승리한다면 16강전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고요. 6、 구리 구단은 8、 3회전에서 1승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还剩下最后一局。 자, 이제 박정환 구단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네, 그리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 정말 신중하네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구리구단 여기서 항복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해볼 만한 것도 남아있질 않고요. 네. 네, 박정환 구단이 승리하면서 2승으로 16강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대국 상대에게 한 번의 찬스를 내주지 않고 완승국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네, 뭐 작년에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 만큼의 완승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패배도 서력하고 또 양국의 에이스의 대결로서 한국 바둑이 최근에 중국 바둑에 밀리는 것도 서력하는 아주 통쾌한 한판이었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2승으로 16강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구리 구단은 1승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그 조 자체가 구리 구단을 상대할 일본과 중국의 기사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네. 구리 구단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두 기사 결승에서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대국 내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죽음의 조 벼랑 끝에서 만난 최철한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